안녕하세요. 설 명절에 인사드리는 통기자입니다. 저도 설이기 때문에 고향에 왔습니다. 좀 평소랑 다르죠? 어머니, 아버지 댁에서 북화를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도 축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 설 아침에 열린 김민재 선수의 경기 후토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22일이죠. 이탈리아 살레르노의 스타디오 아레키에서 세리에 19라운드를 가진 나폴리 살레르니타나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내용보다 결과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위표부터 보죠. 현재 38경기 중에서 딱 절반을 치른 나폴리를 볼 수 있죠. 38 나누기 2는 19.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중간 결선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폴리가 16승 2무 1패, 승점 50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추이로 간다면 굉장히 계산이 쉬워요.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승점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시즌 절반 치르고 50점을 따낸 팀은 역대 유벤투스, 인테르에 이어서 세리아에서 딱 세 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승점 100점이면 상식적으로 봐도 준우승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이 추이를 이어가면 32승 4무 2패란 말이에요. 그런 준우승팀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나 세리아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세리아 역대 최고 승점 기록이 13-14 시즌에 유벤투스가 기록한 102점이거든요. 그래서 100점 준우승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 나폴리가 역대 최고 승점이 100점이 안 돼요. 2017-18 시즌 무려 승점 91점으로 준우승을 한 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때가 그 유명한 사리 볼 때,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이끌 때고요. 당시 우승팀 유벤투스가 95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추격자들한테 어떻게 뒤따라 잡혀서 우승을 못하고 이럴 일은 거의 없다. 나폴리 스스로 고꾸라지지만 않으면 우승을 거의 한다 라는 추세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순위표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9라운드를 아직 안 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경쟁 이런 거 구도를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유벤투스가 이상하죠? 승점 계산식과 어긋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유벤투스예요. 바로 지난번 경기 때 유벤투스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폴리의 라이벌이다, 이번 경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라이벌이 아니고 10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벤투스가 승점 15점 감점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징계죠. 사연은 쉽게 말해서 회계 부정입니다. 실제 선수 가치보다 부풀린 거래,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이면 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계장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보면, 먼저 선수 가치보다 부풀린 거래, 이건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FFP, 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선수를 맞바꾸는데 가치를 너무 높게 측정했다,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벤투스가 유독 잦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르셀로나와 미랄렌 펴니치, 아르투르 멜루를 맞교환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FFP 이전 같으면 선수를 맞교환할 때는 선수 이적료가 얼마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선수만 교환했거든요. 트레이드, 야구나 이런 농구에서 받는 트레이드처럼. 그런데 요즘 유벤투스는 꼭 이 선수의 가치는 얼마, 이 선수의 가치는 얼마,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은 다음에 그걸 맞교환했어요. 그러면 잡은 이득이 당장 이만큼 발생한 걸로 장부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꼼수 같은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면 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입니다. 이건 주로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선수들이 급여를 반납하고 뛰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유벤투스뿐 아니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구단이 망할 위기니까 돈을 안 받겠다, 덜 받겠다, 이런 발표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벤투스는 엄청 많은 급여를 아낀 것으로 발표해놓고 사실은 몰래 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이 혐의의 요지였고,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특히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는 당시 안 받은 게 2천만 유로 정도 있다고 해서 아직도 받으려고 소를 제기했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벤투스의 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었죠. 자,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몰래 주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하는 선수들이 어떤 노동자 근로자라서 그들의 권리를 못 지켰다, 이게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구단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을 축소한 척했지만 사실 축소하지 않았다, 수입은 급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못 쓸 돈을 유벤투스는 몰래 썼다가 되는 거죠. 선수 이익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벤투스는 승점 15점 감점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요.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벤투스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뭐 아니엘리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사임을 한 뒤에요. 하지만 이제 유벤투스를 떠나는 관계자가 있는데 바로 토트넘 호스퍼 단장을 맡고 있는 파비오 파라티치죠. 이 사람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호날두에게 줬던 어떤 레터에 파라티치의 사인이 발견됐고, 심지어는 파라티치가 만들어 놓은 어떤 비밀 장부가 있는데 그게 발견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고 하죠.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파라티치가 이탈리아 축구협회로부터 30개월, 2년 반 자격 정지를 받았고, 웨파와 피파에도 징계 요청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에서 사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은 이탈리아 축구협회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파라티치가 콘테도 데려왔고 몇 년 동안 선수행위를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콘테 감독의 최근 성적을 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질설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단이 자르고 싶은 타이밍에 자르는 것과 이런 외부적인 분위기 때문에 파라티치와 함께 갑자기 날아가는 거는 이제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토트넘이 원치 않았던 그런 변화가 토트넘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의 징계건이 김민재 선수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면, 그래서 후반기 가장 위협적인 팀이었던 유벤투스가 곤두박질 치면서 나폴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매우 약해졌다. 즉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라는 그 어떤 빅리그, 세계 4대 빅리그 진출 첫 시즌 우승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경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흐스피차 크바라첼리아가 빠졌다는 게 이날 나폴리의 특징이에요. 나폴리는 앞선 주중 경기 컵대회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선수들을 많이 아끼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승리를 지키려고 경기 막판에 주전을 좀 넣었는데 연장에 가버리면서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주전들이 막 40분 이상 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살레르니타나전을 앞두고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고열로 인해서 선수에서 제외됐어요. 경기 전날에 아예 발표가 된 일이었는데, 그 밖에 10자리는 모두 주전을 가동했습니다. 점유율에 비해서 슛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면서 역시 좀 득점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크바라첼리아의 돌파와 침투가 좀 아쉬웠다, 공백이 느껴졌다고 볼 수 있는 나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무려 75%였는데 슛이 9회 대 5회로 2배가 안 됐어요. 굉장히 좀 차이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날, 어려울 때 한 건 해주는 선수가 등장했는데 주장 디로렌조였습니다. 나폴리에서 든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 많지 않아요. 특히 이번 시즌 리그 무득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력을 갖고 앙기사가 문전으로 준 패스를 침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를 해내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앙기사도 집중력에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잘하는 날은 정말 잘하지만 못하는 날은 좀 설렁설렁 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날은 팀의 공격력 공백을 느꼈는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막 침투하고 드리블 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많이 열어주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을만한 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멋진 문전 마무리, 오시멘도 득점왕 굉장히 노릴만한 상황 가고 있죠. 이 두 선수의 좋은 활약, 이 세 선수의 좋은 활약으로 공격이 잘 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민재 선수로 가죠. 김민재 선수는 이날도 빌드업 면에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자, 기록을 볼까요? 태클 2회 성공, 성공률 100%, 걷어내기 2회, 적당한 수비 기록입니다. 물론 이 기록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수비 기여도 김민재 선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을 잡고 플레이한 기록, 빌드업이나 공격 기록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볼터치 경기 1위, 개인 점유율 경기 1위. 그러니까 한 경기를 100%로 치고 그거를 이제 75대 25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팀 점유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 개인 혼자가 13.6%를 다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패스 1위. 근데 패스 성공률이 93%. 그리고 키패스가 1회. 키패스라는 건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공격에 기여한 그런 패스죠. 이처럼 굉장히 센터백으로서 엄청나게 높은 패스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기에서 이제 빌드업에서 가지는 비중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고요. 요즘 경기에서 키패스 한 개씩은 꼭 기록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날 키패스는 멋진 스루 패스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후방에서 옆에 있는 수비수 후이에게 줬는데 후이가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키패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경기 평균 패스 횟수 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총 패스 횟수, 이제까지 뛴 모든 경기 패스를 다 합친 횟수도 1위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번째 경기를 아직 안 치른 팀들이 있지만 김민재가 이렇게 패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패스 성공률도 90%를 넘겼겠네요. 네.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에서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수비수 중에서가 아니고 포지션 통틀어서요. 아직 시즌이 반밖에 안 지났지만 우승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렸습니다.